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최종 26인 명단을 발표했다.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이강인, 황희찬, 황인범 등 유럽파 핵심 자원들이 모두 이름을 올리며 본선 준비에 돌입한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이기혁과 이동경의 발탁이다. 두 선수 모두 최근 K리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경쟁을 뚫고 최종 엔트리에 포함됐다. 특히 이기혁은 수비와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경 역시 최근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며 홍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공격진에는 손흥민과 조규성, 오현규가 포함됐다. 손흥민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개인 통산 4번째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되며 한국 축구 역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중원에는 이강인과 황인범, 이재성, 백승호 등이 중심을 잡는다. 부상 우려가 있었던 황인범도 최종 승선에 성공하며 대표팀에 힘을 보탠다. 여기에 배준호, 양현준, 엄지성 등 젊은 자원들도 포함되며 세대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수비진은 김민재를 중심으로 조유민, 서령우, 김문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호널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의 발탁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골문은 조현우, 김승규, 송범근이 책임진다. 경험과 안정감을 모두 고려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대표팀은 미국 현지에서 사전 캠프와 평가전을 소화한 뒤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설 예정이다. 팬들은 역대급 전력을 갖춘 이번 대표팀이 16강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그맨 장동민의 청년 취업 관련 발언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은 최근 공개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방송에서 장동민은 취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할 사람이 없다. 2030세대가 대기업 사무직만 선호한다 등의 의견을 밝히며 청년층의 취업 인식을 지적했다. 특히 자기들이 일 안 하고 그런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장동민은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직접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용 공고를 올려도 젊은 층 지원은 적고 오히려 40에서 50대 지원자가 더 많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실제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 이후 누리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일부는 실제로 사람 구하기 어려운 업종이 많다. 젊은 층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며 공감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부터 개선돼야 한다. 신입 채용 자체가 줄어든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 구조 때문에 사회 초년생 진입이 어렵다. 워라밸과 생계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는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인식 충돌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반도체 업계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면서 노동계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명령 불이행 시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은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 차질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제도로 대규모 파업이 국민 경제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노동쟁의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발동되면 파업은 최대 30일간 중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기관 산업인 만큼 생산 중단이 수출과 금융시장, 협력업체 고용 등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진 것은 긴급조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조정 절차를 위반하거나 불응할 경우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최대 징역 2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며 경제적 이유만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노동권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가수 임영웅이 다시 한번 압도적인 팬덤 화력을 입증했다. 글로벌 팬들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시상식에서 팬 초이스상을 거머쥐며 국민 히어로라는 수식어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임영웅은 최근 열린 아시아 음악 시상식에서 팬 초이스 아티스트 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부문은 팬 투표 비중이 절대적인 상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의 높은 지지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수상은 단순 인기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는 평가다. 꾸준한 음원 성적과 공연 매진 기록, 세대를 아우르는 팬층까지 이어지며 임영웅 특유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다시 확인시켰기 때문이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역시 믿고 듣는 임영웅 팬 사랑과 실력이 만든 결과 이름값 제대로 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축하 메시지를 이어갔다. 업계에서는 임영웅의 강점으로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과 폭넓은 감성, 그리고 높은 팬 충성도를 꼽고 있다. 실제로 공연과 앨범, 방송 활동마다 꾸준한 화제성을 이어가며 트로트를 넘어 전 세대가 사랑하는 솔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임영웅은 올해 새 공연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 간부의 강경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성과급과 총파업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정적인 표현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논란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한 부위원장이 내부 소통방에서 남긴 메시지가 외부에 공개되며 시작됐다. 해당 간부는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원하는 대로 파국하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확대를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 중이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 측은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내부 분위기도 점차 격앙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긴급조정권 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노사 간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발언이 알려진 뒤 온라인과 재계에서는 비판 여론도 이어졌다. 기업 존립 자체를 언급한 표현은 지나쳤다는 지적과 함께 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일부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갈등 속에서 나온 과격한 표현일 뿐 실제 의도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막말 수준을 넘어 삼성전자 노사 관계와 국내 산업계 전반의 노동 갈등 문제까지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에 이른바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된 지 하루 만이다. 신세계그룹은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있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18일 진행한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대의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과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 회장은 직접 사과문을 내고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이 현저히 부족했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임직원 대상 역사 윤리 교육과 마케팅 검수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세계그룹은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스타벅스 코리아 경영진에 대한 인사 조치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와 온라인 여론에서는 단순 실무진 책임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 마케팅 논란을 넘어 기업의 역사 인식과 사회적 책임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기업 홍보 과정에서 시대적 상처와 사회적 민감성을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 서울 2구가 차량 발레 파킹 사고 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 차주가 책임 있는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2월 모수 서울 방문 과정에서 발생했다. 고객 워시 차량이 발레 파킹 중 눈길에 미끄러져 벽면을 들이받았고 차량이 크게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에는 발레 파킹 업체 측이 약 2천만 원 규모의 수리비를 지급했지만 이후 전체 수리 견적이 약 7천만 원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갈등이 커졌다. 특히 사고 이후 대응 과정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피해 차주는 식당 측에 차량을 맡긴 만큼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모수 측 관계자가 죄송하지만 현재로선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법적 대응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면서 비판이 커졌다. 현재 차량은 수리 완료 이후에도 비용 정산 문제로 장기간 정비소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모수 측은 발레 서비스는 외부 업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원칙적인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다면서도 고객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고급 파인다이닝 업장의 서비스 책임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객 응대가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외주 발레 업체의 책임을 어디까지 식당이 져야 하느냐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국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합의는 불발됐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최승호 위원장의 표정에는 피로와 허탈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20일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조정회의는 수시간의 논의 끝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 개선과 임금 인상안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경영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직후 취재진 앞에 선 최 위원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노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양보했다며 조합원들도 오랫동안 결과를 기다렸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도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던 순간 잠시 말을 멈췄고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숙였다. 주변은 잠시 조용해졌고 현장에 있던 일부 조합원들도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노조는 협상 결렬 직후 총파업 돌입 방침을 밝혔다. 다만 대화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회사 측 역시 공식 입장 발표를 최소화한 채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내부의 선과 보상 체계와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노사 갈등이 파장, 역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수 겸 방송인 이찬원이 진행을 맡고 있는 KBS의 예능 셀럽 병사의 비밀 국제 시상식에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수상에 성공하며 프로그램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다. 최근 열린 세계적 영상 콘텐츠 시상식 텔리 어워즈에서 셀럽 병사의 비밀 건강의학 분야 콘텐츠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유방암을 주제로 다룬 방송분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뤄졌다. 특히 프로그램은 지난해 오드리 헵번 편으로 같은 부문 동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다시 한번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꾸준한 화제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셀럽 병사의 비밀은 유명 인물들의 삶 속 질병과 건강 이야기를 의학적 시선으로 풀어내는 메디컬 스토리텔링 예능이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역사와 인간 이야기를 함께 담아내며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찬원은 방송인 장도연, 의사 출신 작가 이낙준과 함께 MC 호흡을 맞추고 있다. 안정적인 진행과 친근한 공감 능력으로 프로그램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팬들 역시 이찬원의 진행 능력이 점점 더 빛난다, 예능감과 전달력을 모두 갖췄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도사가 새로운 성과급 체계에 잠정 합의하면서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의 경우 최대 6억 원 수준의 성과급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파격적인 보상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특별경영 성과급 신설이다.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에 더해 사업 성과의 10.5%를 별도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급 상한도 사실상 없앴다. 실적이 좋아질수록 성과급 규모도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AI 반도체와 HBM 시장 호황으로 메모리 사업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억 원대 성과급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봉 1억 원 수준 직원 기준으로 기존 OPI와 특별 성과급 등을 합치면 최대 6억 원 안팎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눈길을 끄는 건 적자 사업부도 공통 배분 몫을 통해 억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파운드리 시스템의 SI 직원들도 최소 1억 6억여만 원 수준 보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단순 임금 인상을 넘어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 속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삼성전자의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배우 김수현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이어진 미성년 교제 의혹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경찰이 최근 핵심 증거로 알려졌던 카카오톡 대화와 음성 파일 일부에서 조작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건 전체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논란은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이 김수현과 고 김세론의 사적인 대화라며 카카오톡 캡처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개된 메시지에는 애정 표현이 담겨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빠르게 퍼졌다. 이후 김수현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눈물을 보이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사기관은 공개됐던 카카오톡 자료가 원본 그대로가 아니라 일부 편집과 가공을 거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화 상대 이름 변경, 프로필 사진 삽입, 메시지 수정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작성 시점과 공개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단순 편집 수준을 넘어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컸던 음성 파일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음성은 김세론이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말하는 듯한 내용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Y 기반 음성 합성 여부를 포함해 진위 여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기술을 활용한 여론전이 아니었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수현 측은 그동안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 교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수사 내용이 알려지자 주변에서는 그동안 사실처럼 소비됐던 내용들이 다시 검증받게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 코리아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스타벅스 주기 기식 마녀 사냥이 섬뜩하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여권을 정면 겨냥했다. 논란은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후 진행한 일부 마케팅 문구에서 시작됐다. 온라인상에서는 탱크대의 책상의 탁 등의 표현이 5.18 당시 계엄군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됐고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한 질타와 불매 움직임까지 이어졌다. 스타벅스 측은 논란이 커지자 공식 사과와 함께 내부 조치에 나섰으며 경영진 교체와 재발 방지 대책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 의원은 해당 사안을 두고 기업의 실수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정권 차원의 압박으로 흐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커피를 마셨는지까지 검증하려는 분위기라며 민간 기업을 향한 집단 린치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기업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는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우려된다며 과도한 정치 프레임 씌우기와 편 가르기는 결국 사회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권과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대기업 마케팅에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공적 비판은 당연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 기업 마케팅 실수를 넘어 역사인식, 표현의 책임,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